그런 의미에서 신통할 초대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후보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생각, 정책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인천광역시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이영철 예비 후보자님 모셨습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제가 우리 이영철 예비 후보자님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영철 예비 후보자님 소개 좀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켜드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인천광역시 시의원 예비 후보자님은 26살에 19대 국회에서 국회 인턴 비서로 시작해서 국회 인턴 유니온 노동조합 위원장 지내셨습니다. 자, 20대,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지내며 국회 사무총장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 인천 서구을 선대위 홍보본부장, 그리고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교육환경정책 인천특보단 공동단장, 제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 조직본부 조직지원 부단장으로 대선 승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인천 서구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고요. 현재는 의회 운영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을 지내셨습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 당대표 1급 포상 2번,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지방연구위원회 친환경 우수위원, MBN 선정 혁신인물 대상,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 학부모정책 유공자 표창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통해 이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으로 새롭게 이 분구하고 있는 검단구, 새로 생기는 7월 1일자로 생기는데요.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번에는 인천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으로 일찌감치 정치에 입문한 것도 참 놀랍지만 정치 여정이나 포상 경력을 보면 또 화려합니다. 인천 서구에서 기초의원으로 활동도 하셨고요. 이번에는 인천에서 광역의원에 도전하고 계신데 우선 서울의 소리 그리고 인천 시민 특히 검단 주민들에게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검단 주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서구의 이영철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구를 앞두고 있는 검단구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젊고 그리고 빠르고 확실하게 인천 시의회를 바꾸고 인천과 검단 발전을 이끌 이번에 인천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영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시네요. 네. 자, 근데 이 26세, 보통 제가 26살 때 군대 막 제대해서 뭐 그랬을 텐데 26세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정치에 입문 계기는 본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정치라는 걸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고등학생 시절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두발 규제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스포츠 머리로 짧게 깎고 다녔는데도 머리가 좀 살짝만 앞머리만 길어도 이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그 서울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서 점점 두발 규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정치의 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 용인 출신인데요. 그 용인에서 그래서 이제 머리 두발 규제를 하는 게 이제 어떤 신체의 어떤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문제 제기를 했다가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그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 당시 뭐 박노자의 파리의 그 택시 운전사라든지 박노자 교수의 우리들의 이제 대한민국이라든지 또 홍세화 교수의 이제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든지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대학생에 가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뭐 청년유니온이라든지 민주언론연합 모니터링단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국회 인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지난 2022년에 이제 국회 보좌진으로 있다가 청년 공천 30%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운 좋게 제가 이제 서구의 의원이 됐고 이제 현실 정치로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열심히 하셨으니까 운 좋게가 아니고 뭐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한 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력 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국회 인턴 유니온이라는 뭐 노동조합 경력인데 이걸 또 위원장까지 하신 거 보니까 활동 계기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어떤 성과들을 이루어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26살에 국회 이제 인턴으로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 가면 보통 이제 소외되거나 또 어렵거나 우리 그 지역사회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분들께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년여쯤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월급을 한 12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근무 시간은 사실은 항상 뭐 8시간을 초과해서 주당 하루에 뭐 10시간, 뭐 12시간씩 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 인턴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정작 나의 현실은 바꾸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국회 인턴들을 모아서 노동조합을 이제 개설했습니다. 왜냐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이제 교섭을 하면은 이걸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의 구분 없이 인턴들을 다 모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실태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뭐 주당 70시간씩 일한다든지 그리고 또 11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당해서 국회 인턴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일하는데 퇴직금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또 그만두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식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고요. 지금 저쪽에 국민의힘의 박형준 부산시장이죠. 그 당시에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섭을 요청했는데 통상 교섭 자리에서는 그 사무총장이 상견례 자리에 인사라도 하러 오는데 그렇지 않고 저급수에 있는 공무원들을 교섭장에 보내고 굉장히 인턴을 또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정의당이라든지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의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이 부분이 또 공론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또 교섭이 잘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국회 인턴 원래 두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이제 폐지시켰고요. 그래서 그 한 자리를 정식 8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좀 한계가 있었던 거는 그 다른 또 한 자리는 원래 11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해서 의원 임기와 함께 4년 동안 갔었는데 그걸 아예 2년 동안만 딱 제한하고 퇴직금은 지급하되 2년이 넘으면 더 이상 이제 계약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절반의 성공은 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역할했고 또 그 다음의 문제는 지금 계시는 이제 국회에 또 인턴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턴이라는 직급이 꼭 나쁜 건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또 대우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법적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 국회 인턴 유니온 활동했던 경력이 의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또 이렇게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천 서구의원으로 4년간 의정 생활 해오셨잖아요. 자, 이 서구의회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해냈다라고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이 자리 빌어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지역 민원이나 사업보다는 저는 처음에 기초의회에 들어가서 기초의회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사실 놀랐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이제 질의하거나 회의를 했던 것들이 영상 회의록으로도 남지 않고 속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그 속기를 원래 수정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떤 부분은 뭐 좀 삭제 처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기초의회에서 꼭 반드시 실시간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 들어가자마자 주장했었고요. 하지만 많은 이제 의원님들이 그 전 때 간행을 얘기해서 이제 생방송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모든 국정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회에 2022년에 들어가자마자 의정 자유 발언이라든지 또 구정 질문 그리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를 계속 주장했고 지금은 인천 서구회가 인천 어느 지역보다도 선도적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모든 회의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의원들의 질의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걸 보고 평가하게 되면서 더 공부하게 되는 그런 좋은 성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회에서 가장 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지금 의회의 모든 방송을 실시간 생중계한 일이고 또 그 이후에는
의회는 구정질문이라고 이제 국회로 따지면 대정부 질문이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정기회 때만 하기 때문에 1년에 단 두 차례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사안의 시급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그때그때 질의하지 못하고 분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밖에 질의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청장에게. 그런 부분도 구정질문을 상시하여서 시시각각 필요할 때마다 구청장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구청장도 현안에 대해서 그 실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 집행부도 실력이 늘고 의원들도 실력이 늘고 또 현안을 시시각각 잘 챙겨서 주민들이 또 더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의회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네, 진짜 고맙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딱 티가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서구 살아서 청라 사는데 이렇게 화면을 보면 정말 준비되지 않은 의원, 그리고 준비가 잘 된 의원, 이게 판가름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또 주민들한테 다음 선거에서 퇴출시켜야 될 후보, 그리고 또 한 번 더 임기를 연장해 줄 수 있는 후보가 이렇게 판가름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이제 인천시의원에 이제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구의원에서 지금 현직인 이순학 인천시의원 여기도 한번 나오셨었는데 이 당내 경선 지금 앞두고 계시죠? 현직인 인천시의원과 비교해서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본인의 강점 이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제 상대 경쟁자인 이순학 우리 시의원님은 좀 저보다 또 선배이십니다. 그 서구의회를 한번 거치셨고 인천시의원 하셨는데요. 또 토박이에다가 성품도 온화하시고 사실 훌륭한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당내 경선인 만큼 그래도 제 강점을 어필하자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이제 젊고 그리고 빠르고 확실합니다. 전 또 말뿐만이 아니라 결과로 사실 증명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사실 크고 작은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1개, 또 많게는 10개에서 20개씩 처리해왔는데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행사에 거의 꼼꼼히 다 참석했고, 그리고 당 행사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이제 당원들과 주민들께서 굉장히 이영철 후보가 젊고 빠르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동안 대지저금통에 10원, 50원, 100원, 500원 가릴 것 없이 저금을 다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경선이 그 주민들에게 저금한 결과를 대지배를 가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옆에 계신 뉴요상 앵커님께서 이제 평범함의 연속은 비범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것과 똑같이 4년 동안 민원이라는 것을 그 평범한 것을 쌓다 보면 비범함이 된다는 자세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지저금통을 많이 저금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서도 그 결과가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철 많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잘 되시기를 기원해 보면서요. 근데 구의회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많이 다르죠. 네, 기초의원에는 좀 이제 검증, 이렇게 견제 이런 데 있다면 광역시의회는 이제 예산까지도 직접 이제 판단하게 되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인천시의회 이제 박찬대 의원이 지금 도전하고 계신데 이영철이 인천시의회 꼭 필요한 이유 이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인천시의회의 그 새로운 바람과 그리고 또 개혁적인 변화를 일으켜낼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온 검단 지역은 가파르게 인구가 상승하고 있고 또 검단 신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단 신도시라는 곳은 평균 연령대가 34살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제가 38살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 젊은 후보 그리고 검단에 걸맞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천시회에 가야 되는 이유는 지금 현 유정복 그 국민의힘 인천시장 시절에 우리 검단 지역이 사실은 대대로 민주당의 텃밭이고 또 민주당의 지지세가 굉장히 강세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인천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을 설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인천 11호요. 근데 대규모 1000석 이상의 설립을 해준다고 하다가 그 용역 결과가 그 검단 지역에 좀 유리하게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용역 결과도 나중에는 그걸 좀 오류가 있게 수정을 해서 문제가 또 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을 결국에는 인천시에서 지어주지 않겠다. 그거를 구비로 지어라 이렇게 하면서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에 이제 검단에 또 의료복합부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대형 병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대형 병원이 들어오는 것도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유정복 시장이
그거를 분할 매각해서 땅을 일부 팔고 그리고 소규모 병원을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검단 지역이 민주당세가 세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홀대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의 박찬대 후보님께서 인천시장이 되시고 제가 인천시의원이 된다면 검단 발전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유정복 시장이 굉장히 이제 또 뭐 그 다음 사실은 질문에 있는데요. 그 검단구 이제 또 행정체제 분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구 과정에서도 그 예산은 약속한 예산은 절반에 못 미치게 지원을 하고서 인사권은 이제 우리가 다 행사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천시의회에 간다면 유정복 시장이 지난번에 그렇게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 분명히 가오를 따져 묻고 그리고 또 검단 발전을 위해서 역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임기로 따지면 2달 남짓 남은 유정복이가 맞습니다. 자 이제 검단 새로 이제 7월 1일 날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검단 지역구로 지금 하고 의원이시니까 묻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일 검단구 새로 탄생하는데요. 검단 분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진행 사항은 어떤지 잠깐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검단 분구 사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정복 시장이 검단을 분구하면서 검단구에 대한 임시청사라든지 그리고 안내판, 표지판 등에서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해서 50%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불과 그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실제 약속한 예산에 그것도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370억 중 절반을 지원해주겠다 그래 놓고서 지금 85억, 한 23%만 지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산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분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신규 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이제 인천시에 내놔라 이렇게 갈등을 빚으면서 서구에서도 내놓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검단구 분구가 굉장히 차질을 빚다 보니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서구에 남을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2개월치를 삭감해서 10개월치만 편성해서 나머지를 사업비로 편성한 상황이고요, 검단구에. 그리고 검단구에 갈 공무원들의 예산도 딱 6개월치만 편성해서 남은 6개월치로 지금 사업 예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단구에 대한 예산이 인천시 유정복 시장이 지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인천 서구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검단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이 그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걸 지금 인천시에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공무원들도 똑같은 행태인 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정복 시장이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서구에 행정부 시장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행정부 시장도 그 유정복 시장과 똑같이로 뭐 왜 출석을 안 하는지 이유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출석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조정관이라는 공무원도 출석을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뭐 문제가 있냐? 예산은 우리가 그 정도 줬으면 됐지 우리도 어렵다는 식으로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검단 분구는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음 구청장, 검단 구청장과 그리고 인천시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이제 모경준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경준 국회의원이 다행히도 새로 신설되는 구가 검단구가 이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걸 법적으로 개정을 해내서 내년부터 차질 없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 분구가 이뤄진 이후에 그 6개월 동안 민주당이 차근차근 나아가서 성공적인 분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인천시장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의회를 꼭 민주당이 장악해야 하는 이유 이것까지 다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의 소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그리고 검단 지역구로 하시니까 특히 검단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검단 주민 여러분,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제가 또 경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또 경선 관련해서 좀 어필을 하고 이제 물러갈까 합니다. 그 사실 제가 민주당 인천시의원 경선 후보로서 그 경선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경선 일정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제가 또 그럼에도 이제 선배와 경선을 하고 경선이 끝난 이후에는 즉시 원팀이 되어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와 그리고 또 내란 세력의 심판을 위해서 역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4월 30일과 5월 1일 민주당 또 특히 검단구 출신 시의원에 대한 ARS 경선 투표에 꼭 한 표 행사해 주셔서 인천과 검단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철 예비후보님의 마지막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멋진 경선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이영철 예비후보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신통할 앞으로도 6.3 지방선거에 나선 다양한 후보들 만나서 시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신통할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화요 민심열차 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